일러스트레이터 강의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일러스트레이터를 켜서 파일에 뉴를 하고 우리가 필요한 작업 공간들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각각의 것들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자를 꺼내는 방법이 컨트롤 R, 그리고 그 자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유닛을 바꿔줄 수가 있더라.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추가로 하나를 더 말씀드리자면, 현재 이 자가 내가 원하는 곳이 여기가 0이 아니라 이 포인트를 0,0으로 바꾸고 싶을 때는 자의 X축과 Y축이 접하는 이 지점을 클릭을 해서 내가 원하는 원점을 새로 설정을 해주면 여기가 0, 그 다음에 여기가 0으로 맞춰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놓으면 거기가 다시 원점 설정이 돼요. 현재 아트보드를 우리가 이제 20장을 만들었는데, 이제 추가로 아트보드를 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아트보드를 더 늘리고 싶거나 더 줄이고 싶을 때는, 또는 아트보드 특정 다른 것들은 다 이 사이즈인데 특정 아트보드를 이 사이즈를 더 늘리거나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윈도우에 가면 아트보드라는 요 탭이 있어요. 여기 있죠. 아트보드 탭을 눌러주면 이 아트보드 탭이 나타납니다. 보통 레이어 탭과 같이 붙어 있어요. 자, 이 아트보드에서 우리가 새로운 아트보드를 몇 장을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아트보드 탭의 밑에 보면 휴지통 옆에 새로운 아트보드를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걸 누르다 보면 자, cannot create artboard outside canvas. 그러니까 일러스트레이터는 이게 캔버스예요. 이 캔버스 사이즈는 이 0,0을 여기다가 한번 찍어 보면은 5m 80까지를 맥스 에어리어 사이즈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자꾸 만들려고 하는데 더 못 만든다고 나오죠. 그 이유는 여기 한 번 더 만들면 이 캔버스 밖으로 나가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여기 아트보드 옆에 있는 작은 삼각형을 클릭하시고 리어레인지를 눌러요. 그 다음 리어레인지를 하는데 몇 열로 할 건데 칼럼의 숫자를 정하고, 그 다음에 아트보드와 아트보드의 사이 간격을 지정을 해줍니다. 만약 6개로 하겠다,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6개의 12mm씩 띄어서 재정렬이 되죠.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 아트보드 탭은 내가 특정한 페이지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 그 페이지에 해당하는 아트보드로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뭐가 몇 번의 아트보드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방법은 여기 메인 툴바에 있는 아트보드 툴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 손바닥 버튼 위에 있어요. 이 아트보드 툴을 딱 누르면 이 어떤 아트보드가 몇 번 아트보드인지가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러면 내가 특정한 아트보드를 사이즈를 조금 더 늘리겠다가 돼요. 근데 아트보드를 이렇게 겹쳐서 사용하지는 않도록 합니다. 이렇게 쓸 거면 차라리 이 바깥쪽으로 빼놓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아트보드 사이즈를 정할 수도 있고, 또 그 아트보드를 선택해서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다 끝났으면 ESC를 눌러서 빠져나옵니다. 자, 근데 이 아트보드를 사용할 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개체가, 지금은 우리가 선택을 하면 개체들이 다 하나하나 선택이 되지만 이 개체를 락을 걸어줄 수가 있어요. 자, 락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그럼 요 페이지를 하나 복사를 해서 옆에다가 두고, 내가 어떤 특정 이 페이지를, 이 특정 개체를 선택한 다음 오브젝트에 가서 확인해 보면 여기 락이 있어요. 락. 근데 락의 셀렉션, 그 다음에 컨트롤 숫자 2번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자주 쓰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 단축키를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선택해서 내가 컨트롤 2번을 딱 누르면 이제는 얘가 선택이 안 돼요. 레이어에 가서 확인을 해보면 방금 우리가 선택한 어떤 개체는 이렇게 자물쇠가 잠겨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락을 걸어 놓은 개체를 풀어줄 때 이렇게 레이어에 와서 락이 걸려 있는 걸 찾아서 풀어주려면 귀찮죠.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 알트 숫자 2번을 누르면 락이 풀리게 됩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개체 선택 후 컨트롤 2번
하면 락이 걸린다. 그 다음에 여러 개체들을 락을 걸어 놓고 나서 컨트롤 알트 숫자 2번을 누르면 락이 돼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선택 이거랑 이거랑 이렇게 랜덤하게 선택해서 컨트롤 2번 하면 여기 하나 걸리고 또 이쪽 이렇게 드문드문 락이 걸리죠. 이렇게 찾아와서 하나하나 선택하기가 번거롭기 때문에 컨트롤 알트 숫자 2번을 누르면 한꺼번에 다 풀려버린다. 개체가 바깥쪽에 이렇게 있고 거기를 락을 걸어 놓은 상태다. 그럼 이제 락이 걸리는데 그 상태에서 우리가 리어레인지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아트보드 탭으로 와서 리어레인지 이번에는 6개가 아니라 뭐 한 3개 정도로 바꿔보면은 이런 식으로 리어레인지 되면서 아트보드들이 이동을 하는데 이렇게 락이 걸려 있는 거는 락이 걸려 있으니까 이동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개체들이 이동하면서 이 락이 걸려 있는 개체랑 겹쳐버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Z에서 다시 나가고, 그래서 리어레인지 아트보드를 할 때는 꼭 컨트롤 알트 숫자 2번을 눌러서 혹시나 나중에 겹쳐지는 문제가 없도록 그런 것들을 어느 한 페이지에다가 옮겨 놓고 반드시 리어레인지 작업을 해주셔야 문제가 없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오늘은 패스파인더와 얼라인,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 운용, 레이어와 아트보드를 정리하는 방법은 방금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의 옵션들, 그리고 지우개와 가위, 칼의 사용법까지를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2개의 사각형을 만들어 봅니다. 라운드 렉탱글로 이런 거 하나 복사해서 그 하나의 색깔을 필의 색깔이죠. 예, 필의 색깔을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그거를 한 세트 복사해서 컨트롤 알트 누르고 하나, 또 요 2개를 한 세트 복사. 그러면 이렇게 준비를 해두고 그 다음에 패스파인더라는 창을 끄집어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패스파인더. 그럼 패스파인더라는 건 형태와 형태, 패스와 패스, 이렇게 패스들을 조금 더 쉽게 분할하거나 자를 수 있도록 미리 설정해 놓은 이 옵션들이에요. 자, 쉐입 모드와 패스파인더스라는 2개의 이 항목이 있는데 각각의 것들이 어떻게 다르게 움직이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마우스를 올리면 유나이트, 합집합이죠. 그 다음 2번째는 마이너스 프론트, 그 다음 3번째가 인터섹트, 그 다음에 4번째가 익스클루드,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또 패스파인더는 첫 번째가 디바이드, 분할, 2번째가 트림, 3번째가 머지, 병합, 그 다음에 크롭, 그리고 아웃라인, 마이너스 백, 이제 이렇게 이 총 10가지의 쉐입 모드, 패스파인더 모드가 존재한다. 요걸 선택하고 쉐입 모드에서 이 유나이트를 딱 누르니까 각각의 패스가 겹쳐져 있는 것들이 사라지면서 하나의 패스로 만들어진다. 요거는 클릭했더니 이게 마이너스 프론트죠. 앞에 있는 것을 뒤에 있는 것에다가 빼준다. 그럼 언두하고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그럼 요거를 한 세트 더 옆에다가 복사를 해두고, 지금 이것이 레이어에서 확인해보면 지금 요게 여기에 있죠. 그거를 요만큼 올리면 이게 앞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앞이고 이게 뒤. 달리 말하면 레이어에서 위에 있는 게 앞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그 앞과 뒤 이 레이어를 이렇게 정리하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보통은 이 방법을 거의 쓰지 않고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그 다음에 Arrange, Bring to Front가 있고 Bring Forward, 앞으로 한 칸 그 위로 올리기, Send Backward, 한 칸 밑으로 보내기, 그 다음에 Send to Back, 맨 밑으로 보내기,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Bring to Front를 하면 여기에 있던 애가 이 레이어의 최상위로 올라와요. Bring Forward 하면은 여기 있던 요 패스가 한 칸 위로 올라갑니다. 자, Bring Forward 하면 한 칸 위로 올라갔죠. Bring to Front 하면 맨 위로 올라오죠. 그 다음에 Send Backward 하면은 한 칸 밑으로 가고, Send to Back을 하면은 맨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 브링 투 백. 이제 요것도 마우스 오른쪽 클릭으로 하면 이 레이어에서 쥐고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조작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많이 쓰는 방법은 이 브링 투 프론트는 컨트롤하고 괄호인 거죠. 그래서 요 키를 주로 사용합니다. 얘를 누르고 쉬프트 하고 이렇게 앞으로 뒤로 쭉 보내게 되죠. 이렇게 제가 누르면 지금 여기에 이렇게 이동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선택해서 이 마이너스 프론트를 누르면 이제 얘가 빠지고,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프론트를 하면 이제 얘가 빠지더라. 세 번째, 인터섹트를 눌러봅니다. 그랬더니 두 개가 겹쳐있는 부분만 남고 나머지가 지워져요. 그러면 그 네 번째는 이거랑 반대 개념입니다. 자, 근데 요것들은 밑에 있는 패스파인더즈랑은 또 약간 작동 방식이 달라져요. 한번 밑에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패스파인더 첫 번째 디바이드. 지금은 각각의 개체가 따로따로 움직이고 있지만 요걸 선택해서 디바이드를 딱 누르면 이게 한꺼번에 선택은 되죠. 근데 다시 마우스 클릭해서 언그룹을 해주면 이렇게 겹쳐있는 부분이 따로따로 만들어진다. 그 다음 여기 트림, 요걸 선택해서 트림을 딱 누르면 언그룹을 해줬을 때 이런 식으로 빠져나오게 된다. 그럼 세 번째 머지, 이것과 이것을 선택해서 머지를 누르면 이 하나의 개체로 합쳐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그룹 했을 때는 또 이렇게 이 결과가 비슷하죠. 네. 그 다음에 또 한 세트 복사 더 해놓고요. 그 다음에 크롭, 얘와 얘를 크롭 해주면은 이렇게 남죠. 근데 그 지금 위에 크롭과 다른 거는 얘는 찌꺼기 없이 나머지가 다 없어지지만 이제 요 크롭 같은 경우에는 요 일부분의 그 흔적들이 남아 있어서 얘를 언그룹 해줬을 때 이것과 이것, 지금 현재는 필도 안 들어있고 스트로크도 안 들어있는 상태인데 이제 거기를 계속 또 다시 살려내서 사용할 수가 있다. 또 마지막은 아웃라인. 아웃라인은 이렇게 필 컬러를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외곽선들과 디바이드를 동시에 해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번 입혀보면은, 자, 이거를 해서 바꿔서 언그룹 해주면 이런 형태, 이제 이런 거 이렇게 다 따로따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마이너스 백은, 자, 아까 이런 게 하나 있어야 되고 스포이드로 만들어주고 스포이드로 만들어주고, 이게 스포이드는 저번 주에 배웠지만 I 드라퍼 툴, 그 단축키는 I입니다. 먼저 선택하고 요걸 눌러주면은 이제 뒤에 있는 게 이제 빼진다. 그래서 이 형태를 뭔가 단순히 A와 B의 관계가 있을 때 그것들을 만들어주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걸 뭐 늘 막 하나하나 다 쓰는 건 아니고요. 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유나이트, 합집합, 그 다음에 뭐 차집합, 이 쉐임 모드의 요 네 가지는 조금 자주 쓰게 되고, 그 다음 패스파인더의 이 밑에 있는 것들은 지금 우리가 한번 해봤지만 뭔가 좀 비슷한 것도 있고 개념이 좀 애매한 것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이 디바이드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디바이드를 가지고 또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저번 주에 이제 만들어 놨던 것이 하나가 있으니 이제 자, A라고 쓰고 내가 이거를 이렇게 놨다고 해요. 이랬을 때 이 방법으로 한번 사용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텍스트 이 상태가 현재는 바꿀 수 있는 텍스트 모드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번 시간 끝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아웃라인으로 만들어 줘야 돼요. 즉 텍스트의 속성에서 이 쉐입의 속성으로 가야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 Create Outline을 해서 이 패스의 상태로 바꿔주고, 그러면 이것과 이것을 이 패스파인더에 두 개가 겹치는 곳, 디바이드를 써주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얘와 얘를 디바이드 해줬더니 아까 겹쳐지는 부분에 이렇게 패스가 생깁니다. 선택하면 그대로인 것 같지만 마우스 오른쪽 클릭, 언그룹 해서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들을 이렇게 지워주면 되죠. 그러면 그거를 조금 더 복잡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텍스트 이렇게 뭔가 여러 개를 두고 그거를 이렇게 겹쳤다. 그 다음에 create outline을 하고 이 divide를 한번 해보죠. divide. 자, 이것과 이걸 선택하고 divide를 누르면 여기에 각각의 겹치는 부분들이 다 이런 식으로 이 분할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 언그룹, 다음 바깥쪽에 있는 것들을 한꺼번에 쫙 선택해서 지워버리면 이제 이렇게 요 끝부분도 아마 잘 마무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더라.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나는 좀 다른 방법으로 좀 자르고 싶어요 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럴 때 쓰는 것이 여기에 있는 이 세 가지 옵션입니다. 이레이저 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위 툴이 있고요, 그 다음 나이프 툴이 있어요. 여기서 작은 삼각형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탭이 빠져나옵니다. 이레이저는 현재 커서의 그 사이즈에 따라서 지금 OPT 라운드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거 현재 요건데 요거를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지우면 그 부분이 이렇게 지워집니다. 그러면 내가 요 지우개를 쓰는데 지우개를 쓸 건데 OPT 라운드가 아니라 15pt 라운드로 하면 15pt 라운드인데 이 부분이 지금 잘 안 먹네요. 제가 요거는 다시 한번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지우개는 우리가 여튼 자유롭게 이런 식으로 지워 나가서 각각의 패스들로 이렇게 떨어뜨려서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 가위는 이런 식으로 긁어서 쓸 수는 없고 내가 특정한 이 패스의 여기에서 여기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해서 지워내거나 이 분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가위로 여기 선택하고 또 가위로 이 중앙에, 그러니까 이 가위는 패스에다가 써야 되기 때문에 그 패스 안에 채워져 있는 필에는 바로 쓸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 패스의 끝부분에다가 사용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가위보다도 더 많이 쓰는 것은 이 칼. 저는 개인적으로는 칼을 가장 많이 씁니다. 그래서 나이프는 간단해요. 여기서부터 내가 이렇게 자르겠다. 그럼 이렇게 잘립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죠? 그래서 칼이 그냥 선택하고 내가 여기를 이렇게 자르겠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잘려 나온다. 근데 칼은 얘 쓰다가 중간에 놓으면 작동을 안 하죠. 반드시 이걸 이렇게 끊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 쓰셔야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요 나이프와 가위와 지우개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형상을 자유롭게 분할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패스파인더 한번 이야기 드렸고요. 그 다음 이제 그라데이션과 얼라인, 이제 얼라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사각형을 하나, 사각형 두 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몇 세트를 만들어서 이 개체를 선택하고 Shift를 누르고 다른 개체를 하나 선택하면 이 위쪽에 얘네가 얼라인으로 바뀝니다. 근데 윈도우에 가면 얼라인 탭 요거랑 똑같은 애가 여기에 더 있어요. 그래서 이 개체와 이 개체를 선택해서 내가 이 두 개의 개체를 왼쪽 좌정렬하겠다, 중앙 정렬하겠다, 오른쪽 정렬하겠다, 그 다음에 위쪽 정렬, 그리고 이렇게 놨을 때 중앙 정렬,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정렬, 이런 식으로 이 얼라인 오브젝트를 사용할 수가 있고, 이제 얘네들은 한 개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를 선택해서 레프트, 그 다음에 홀리젠탈 센터,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정렬,
위쪽 정렬, 중앙 정렬, 아래쪽 정렬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 그 아래쪽에 있는 것이 디스트리뷰트 이렇게 그 분배하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이 디스트리뷰트는 자 이렇게 한번 보면 되겠네요. 지금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의 폭과 여기의 폭이 지금 각각 다 다르죠. 어떤 건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떤 건 여기 있다. 자 그럼 이걸 선택해서 이 끝에 있는 요 세 가지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orizontal Distribute Left를 누르면은 얘네가 요 등간격으로 다 결정이 돼요. 언두하고 그 다음에 센터에도 이런 식으로 다 정렬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오른쪽으로 해도 지금은 이 개체와 개체 사이의 간격들을 일정하게 분할해 주는 것이 옆에 있는 세 가지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세 개가 있었을 때 그 세 가지를 이렇게 등간격으로 맞춰주세요 하는 기능이 이제 여기에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 디스트리뷰트와 위에 있는 얼라인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선택하고 여기 센터에다 맞춘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금방 이런 복수의 개체를 정렬을 시킬 수가 있어요. 선택하고 맞춰주고 등간격으로 맞춰주고.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 지금은 개체가 하나하나씩 잡히니까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내가 이런 식으로 두 개의 개체를 오브젝트에 그룹으로 묶으면 이 개체는 얼라인을 할 때 하나로 인식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걸 잡고 센터에다가 벌티컬 얼라인 센터를 맞추면은 이 개체의 중앙 지점에 얘네들이 맞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중심에서 이렇게 맞춰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세 개를 컨트롤 G 해서 그룹으로 묶어버리면 얘네 개체를 하나로 인정을 하고 그것들을 이렇게 잡게 된다. 그래서 이 어떤 것을 하나의 개체로 인식하게 할 것인가를 잘 고민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잡고 이렇게 중앙을 맞추고 그 다음에 한쪽 끝을 요 끝에 맞추고 한쪽 끝을 요 끝에 맞추고 얘네를 등간격으로 하면은 다시 이제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얼라인은 굉장히 많이 쓰는 기능이에요. 이것도 다 단축키로 설정해 놓고 쓸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냥 눌러서 사용합니다. 그 다음 요 다양한 개체들을 한번 만들어 보기로 하죠. 이 렉탱글 툴은 저번 주에 한번 써봤는데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는 도구입니다. 그렸으면 V 눌러서 빠져나오고요. 또는 이 사각형을 클릭해서 가로 얼마, 세로 얼마로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그 다음 라운드진 사각형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에 라운드가 있죠. 색깔이 너무 어두우니까 파란색으로 바꾸고, 그러면 이것도 역시 클릭해서 내가 가로로 60mm에 세로로 30mm에 코너의 라운드가 10mm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라운드는 지금 여기에 보면 패스에 점들이 생겨버렸죠. 그러니까 요거는 확정된 패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만들고 나서 이 라운드 값을 바꾸려면은 이 일이 아주 골치 아파져요. 그래서 최근에 버전이 더 높은 이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이 기능이 매우 좋게 업그레이드가 됐죠. 그래서 그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벌써 한 10년 전 버전에서는 이 기능들이 없기 때문에 라운드를 섣불리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이 라운드를 하나하나 고치기가 힘들었지만, 이 새로 나온 최근의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이 라운드 값을 직접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일러스트레이터 버전이 낮은 것들은 이 키고 끄는 시간도 정말 빨라요. 하지만 이 최근에 나온 무거운 일러스트레이터들은 한번 키고 한번 끄는 것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자, 파일에 new 하고 아트보드 하나 만들고, 네. 자, 사각형. 제가 사각형 하나를 만들었어요.
이게 키고 나서 또 조금 기다려야 속도가 정상화됩니다. 네, 됐죠? 이 사각형을 선택하면 이 버전이 낮은 것들과는 나타나는 게 좀 달라요. 자, 이건 선택하면 여기에 뭐가 없죠? 근데 여기에는 뭐가 있죠. 그래서 이 낮은 버전에서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쉐입에서 라운드를 깎기 위해서는 또 별도의 방법을 써야 되지만, 버전이 높은 것들은 선택하고 이 코너를 쥐고 당겨주면은 내가 원하는 라운드로 변경을 계속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 셀렉션 툴, 그러니까 검은색 화살표를 썼을 때는 전체적으로 얘네를 늘리거나 줄일 수가 있고, 또 이 하얀색 화살표 다이렉트 셀렉트 툴을 가지고 내가 여기를 이렇게 선택을 하면 여기는 요만큼 R을 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만큼 깎고, 또 여기는 요만큼 깎고, 또 여기는 이렇게 깎는, 이런 형태들을 금방금방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근데 옛날 것들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쥐고, 우리가 여기서 아까 가위 같은 걸로 여기 하나 자르고 여기 하나 잘라서 그 다음에 얘 옆으로 치우고, 또 이 펜툴로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또 라운드를 직접 만들어주는 이런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자, 이왕 라운드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한 가지 방법을 더 알아주죠. 그렇다면 옛날 버전은 이 만들어 놓은 걸 이렇게 라운드를 줄 수 없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걸 선택하고 에펙트에 가서 스타일라이즈 라운드 코너라는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면 여기서 15mm, 그 다음에 12mm 또는 3mm 이제 이런 식으로 이 라운드 코너를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오브젝트 expand appearance라고 해서 지금은 계속 변경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치 아까 텍스트를 계속 변경할 수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아웃라인을 해주어서 패스로 바꿔주는 것처럼 이런 것도 어떤 에펙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expand appearance를 해주면 다시 패스 상태로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 버전은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컴퓨터가 너무 느려졌으니까 잠깐 멈췄다가 계속 진행하도록 하죠. 네, 아까 지우개 사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수정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이런 채워져 있는 형태가 있었을 때 이렇게 지우개를 사용을 할 때, 아까 여기서 제가 찾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바깥쪽에서 이걸 더블 클릭을 한번 해줘요. 여기를 더블 클릭, 그러면 이레이저 툴 옵션 이라고 나타나죠. 그래서 이 이레이저 툴에서 지우개의 방향, 그 다음 지우개의 둥근 정도, 그 다음에 지우개의 사이즈를 여기서 봐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23, 25pt로 하면은 지우개가 이제 이만큼 커지게 되고, 또 더블 클릭을 해서 사이즈를 더 늘리게 되면은 지우개가 이만큼 커지게 되죠. 네. 지우개와 칼과 가위의 사용법은 이제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 이제 그라데이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데이션 하기 전에 이 라운디드 렉탱글 툴이 이렇게 사각형, 둥근 사각형을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립스 툴은 원을, 쉬프트를 누르고 원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렇게 타원의 형태를 만들 수 있다. 물론 원을 만들어 놓고 걔를 이렇게 찌그러뜨려서 타원으로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폴리곤 툴은 특정 다각형을 만드는 방법인데, 이 폴리곤 툴 역시 클릭해서 몇 각형을 만들 것인지를 여기서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삼각형 만들겠다 그러면 변의 개수가 사이드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삼각형. 또는 내가 클릭을 해서 여기를 12각형 만들겠다고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다각형을 쉽게 만들 수 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건 스타툴이라고 해서 별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별. 근데 이 별도 동그라미 두 개가 있어서 그것들의 꼭지점 사이의 거리를 가지고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면 첫 번째 레디우스가 바깥쪽, 그럼 여기를 30mm, 두 번째를 25mm, 그 다음에 꼭지점이 6개짜리 별을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 이 별을 또 다시 클릭을 해서 바깥쪽과 안쪽의 사이즈를 더 늘리게 되면은 더 뾰족한 별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별을 만들고 아까 우리가 한번 써봤던 에펙트, 스타일라이즈, 라운드 코너, 그래서 이렇게 특정한 라운드를 주게 되면 꼭지점이 이런 식으로 깎여 나가면서 이렇게 부드러운 상태로 만들 수 있고, 그걸 오브젝트 익스펜드 어피어런스를 해서 아예 최종적인 이 패스 상태로 변경할 수가 있죠. 자, 다시 이제 그라데이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사각형을 그려주시고요. 사각형. 그 다음 그 사각형을 여러 개 만들어줍니다. 자, 이걸 선택하고 여기에 아래쪽에 보면 그라디언트라고 있죠? 그래서 그걸 누르면 이제 그라데이션이 기본으로 만들어지는데, 윈도우에 가서 그라디언트 창을 끄집어내세요. 그럼 그라디언트가 여기에 이렇게 창이 있습니다. 그라디언트는 선택하면 현재 요 전경의 색이 그라디언트예요. 근데 스트로크에도 그라데이션을 줄 수 있습니다. 즉 전경의 그라데이션과 스트로크의 그라데이션을 별도로 운용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화이트와 블랙일 때는 요걸 좀 늘리면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좀 늘어나요. 이 상태에서 내가 여기를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창이 나타나면서 색깔을 변경할 수가 있는데, 근데 내가 붉은색에서 약간 오렌지색으로 가는 그라데이션을 만들고 싶은데 여기에 지금 컬러가 없어요. 그럼 그건 왜 그러느냐?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 개체의 컬러 모드가 화이트 블랙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눌러서 지금 그레이스케일인데 그것을 CMYK로 바꾸면 이제 컬러를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게 돼요. 또 여기 스와치를 가지고 내가 특정 컬러를 레드로 설정을 하고, 또 여기도 더블 클릭을 해서 색깔을 만들어 주는데 옐로우 같은 식으로 설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은 여기에 보면은 각도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45도 그라데이션을 하겠다, 또는 120도로 하겠다. 또 그 그라데이션을 내가 선형 그라데이션으로 할 거냐, 원형 그라데이션으로 할 거냐를 이제 여기서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것도 선택하고 아이드라퍼로 똑같이 복사를 하고, 자, 두 번째 그라데이션은 내가 레드로 이만큼이 와서, 그럼 이제 레드가 2칸이 따라왔죠? 그 다음에 옐로우가 아니라 나는 이거를 파란색으로 갈 건데 여기에 색깔을 하나를 더 넣어주겠다. 그럼 거기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여기 색깔을 넣어줄 수 있는 바가 하나 더 나타납니다. 다시 더블 클릭하고 거기는 브라운, 잘 안 보이니까 핑크. 그러면 세 가지 색깔이 들어있는 그라데이션이 되죠. 그리고 그 그라데이션의 위치를 바꿔주면은 내가 이번 여기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바꿔주겠다. 그러면 이제 다채롭게 수십 가지의 그 컬러들을 가진 그라데이션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다시 아이드라퍼로 요거를 하나 복사해 놓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설명이 조금 어려운데, 이 개체는 지금 겹쳐보면은, 자, 여기 블랙에다가 한번 겹쳐보죠. 그 다음에 어레인지 프론트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겹쳐보면 얘네는 100% 불투명이에요. 그라데이션이. 그러니까 포스터 컬러 같은 걸로 칠해 놓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 그라데이션을 하는데 그라데이션의 일정한 컬러 부분은 반투명하고 이쪽으로 가면서 얘가 불투명하다
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보죠. 선택하고 여기 와서 만약에 이렇게 지금처럼 잘못 눌러서 이 색깔이 또 들어갔어요. 그러면 얘 쥐고 밑으로 당겨버리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선택하고 거기 밑에 보면 오페서티라고 있죠. 이게 이 색깔의 투명도를 나타냅니다. 이 오페서티를 내가 50%로, 그러면 지금 여기에 모눈 격자가 나타나면서 반투명한 상태로 변경이 돼요. 그러면 여기 다시 클릭해서 이것은 똑같은 붉은 레드인데 이거는 불투명도가 완전 불투명하다. 그럼 여기는 반투명하고 여기는 불투명하고 또 가다가 살짝 투명해지고 자 클릭하고 네 투명해지고 또 이쪽으로 가면서 불투명해지는 이런 복합적인 그라데이션도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그라데이션의 방향을 설정할 때 아까 여기서 이 개체를 선택하고 이 그라데이션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었지만 미묘한 차이를 직접 컨트롤하고 싶을 때는 이 그라데이션을 선택하고 키보드의 G자를 눌러줍니다. 자, 다시 뭔가 섬세한 그라데이션을 만들고 싶을 땐 키보드 G, 이 키보드의 G자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요 슬라이더를 여기서 이렇게 바꿔서 그라데이션을 직접 만들어 줄 수도 있고 그 그라데이션의 섬세한 위치도 조절해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끝부분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그라데이션을 어떤 각도로 어느 부분에다가 어떻게 여기다가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여기다가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편리한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잊지 말고 꼭 기억하세요. 키보드 G입니다. G. 키보드 G 누르면 이렇게 나타나요. 자, 그런데 그라데이션은 한번 만들 때마다 이렇게 하나하나 설정하기가 너무 귀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스와치를 이용하게 됩니다. 스와치. 그래서 스와치를 한번 써보기로 하죠. 윈도우에 가서 스와치, S로 시작하는 스와치를 꺼집어내면은 지금은 이런 거밖에 안 보이죠. 하지만 이 밑에 있는 책들 표시를 클릭을 하면은 여기에 수많은 스와치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그라디언트만 봐도 그라데이션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브라이트, 이렇게 또 브라이트 그라데이션이 미리 만들어져 있는 게 나타나죠. 그러면 선택하고 클릭하면은 적용, 선택하고 클릭, 클릭. 자, 계속 이 그라데이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그라데이션 툴은 뭐니 해도 이 산업 디자인에서는 메탈. 이 메탈은 만들어 쓰기가 되게 귀찮거든요. 선택해서 이렇게 골드, 실버, 조금 다크 실버 또는 푸른색,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렇게 금방금방 이게 찍어서 쓸 수가 있죠. 제가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기능을 다 알고 있다고 좋은 디자인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어떤 제한되어 있는 조건 안에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많은 걸 진행을 했죠. 레이어 아트보드 정리, 패스파인더, 그 다음 얼라인 옵션,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 만드는 방법. 이제 그라데이션 만들어 놓으면 좋은 게 스포이드 툴 가지고 이렇게 찍어서 금방금방 바꿀 수 있다. 그 다음에 아웃라인, 그 다음 지우개, 가위, 칼을 사용하는 방법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것만으로도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